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신용호의 고민중개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6.25 때 난리는 이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가 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연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리 집은, 우리 땅은, 내 보증금은 내가 앞으로 어디로 해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많은 고민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 제작진들이 이제 고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해 드릴까.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중하게 우리 제작진들이 잘 준비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0%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시는 곳은 바로 여기 02-2128-8505 아시죠? 02-2128-8505 QR코드 꽉 찍으시고 그 QR코드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QR코드 안으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문자 남기시고 댓글 남기시고 사진 보내주시고 사연 남겨주시고 많은 글들 남겨주시면 우리가 정성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이 10,000가지 10,000,000가지가 돼도 시구 끝까지 쫓아가서 땅을 다 파더라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상담 부탁해 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상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만 원 신축 오피스텔을 이제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셔서 어머님과 이제 새내기 직장인인 따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보증금이 안전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사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서울에 정착하기도 힘들고 또 서울에서 막상 정착을 한다고 해도 그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은 주거 비용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따님과 함께 계약을 앞두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그 경우 어떻게 상담을 해드렸는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전세금,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이었는데 땅이 한 5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 50평 정도 되는 땅에 빼곡하게 건물을 올려서 근린생활시설로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서 한 40여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원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선순위로 있었어요. 근데 자산 가치로만 본다면 평당 가격이 6천에서 7천, 6천, 7천 보수적으로 6천 잡았을 때 30억 정도 합니다. 7천 잡아도 35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대출로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대출은 이제 다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40여 세대가 전부 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서울시는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 원까지입니다. 그죠? 5,500만 원까지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집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학적으로 쉽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20억 정도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40세대면 얼마죠? 5, 4, 20. 20억이죠. 20억 플러스 20억 하면 40억이에요. 자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35억을 최고로 봤어요. 그러면은 은행 대출과 보증금만 했을 때도 벌써 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5,5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을 이야기하는데 경매가 됐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경매 낙찰 대금이 얼마에 되는가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을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집 깨끗하고 새 집이고 마음에 들고 다 좋으시겠지만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데인저러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분이 떠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우리 토마토 방송국에 집통에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그죠? 전화번호를 통해서 8505 전화 주시면 되고 QR이나 문자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직접 상담해 주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정말 땅끝까지 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집들은 임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민 해결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고민 해결 끝!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 상담. 자, 제가 일전에 김인만의 시드머니, 우리 집통에서 방송하던 인기 프로그램이죠. 그게 제가 패널로 잠시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경기도 평택에서, 무려 경기도 평택에서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방송 너무나 잘 봤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도저히 해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어서 그렇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제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좋은 자문을 해드렸는데 질문인즉슨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던 주택이 아파트가 여기였어요. 저 아파트가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였습니다.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영등포 자이 아파트,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와 영등포 자이 아파트, 이 두 아파트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푸르지오 아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2462세대, 그리고 자이 아파트는 836세대입니다. 세대수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연식에서는 이 자이 아파트가 조금 더 최근에 지은 집이기는 해요. 하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택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아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냥 뭐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루고 짐작하기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제가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길 옆에 붙어 있는 대규모 단지,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사실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투자에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그 패턴도 사실은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북쪽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영등포역 철길이 지하로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 철길이 지하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지상에는 무엇이 들어올까? 공원 혹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거나 공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치가 이 두 단지는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건축이 많이 남은,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라든가 혹은 세대수가 큰 단지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를 선택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은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당장 공사가 시작되고 철길이 지하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죠?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철길이 지하로 갔을 때 그 위에 있는 발생되는 그 땅들이, 토지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개발 이익이 남을까? 그 개발 이익을 이 지하를 파는데 어떤 식으로 다시 재투입할까? 이런 계획이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역사를 비롯한 이 철길이 지하로 가기까지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부고속도로 동탄 지역이 지하화되면서 그 인근이 굉장히 큰 호재를 맞았습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세도 많이 올라간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등포 지역도 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철길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영등포 푸르지오나 영등포 자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큰 호재를 맞게 되겠죠. 두 단지 다 괜찮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큰 단지가 좋겠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재건축 시기가 가까워져 있는 그런 아파트가 투자 목적으로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평택에서 오신 귀한 우리 시청자,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차 한 잔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방송국에 문의해 주시고 아래 한 번 더 나가지요. 전화번호 QR코드 찍으시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해결! 자, 다음 상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매수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초록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보실 때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 두 분 다 직장이 마곡이라고 하셨네요. 근처였으면 합니다. 마곡 쪽이라서 근처였으면 합니다. 다른 곳 괜찮은 곳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저도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꽤 됐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직장이 일단은 마곡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마곡이라고 하셨으니까 마곡 주변으로 주거지를 선택한 것 좋은 선택입니다. 직주 근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곡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제 선택하신 건 좋은 선택이라고 일단 칭찬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내가 선택한 이 지역이 단순히 주거 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의 어떤 명분도 같이 넣어서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화곡동 지역은 강서구에서도 아직 사실 많이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화곡 초록 아파트입니다. 화곡 초록 아파트고 전체적으로 화곡동을 좀 줌해서 본다면은 마곡 지역은 이쯤이 되겠죠. 그죠? 마곡 지역이고 선택하신 아파트는 여기 화곡 초록 아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직장과 이동 동선이 이렇게 돼서 사실 크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권해 드리는 지역은 사실 이 화곡 초록 아파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곡과 양천구 신월까지 솔직히 한 번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보라는 것이죠. 이 지역이 아직 재개발이 덜 된 구역,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곡 초록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세 차익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곡 초록 아파트가 시세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얼마나 밀어붙일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여기 네이버를 보시면은 시세 및 실거래가가 나와요. 실거래가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시세 및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69제곱미터 사실은 이게 최근 4년 기준이거든요. 3년 기준, 5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패턴을 그리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꺾여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합 상태를 보여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 패턴입니다. 하향 패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온 나라가 부동산이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매매 패턴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평형 때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다른 평형 때도 사실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가 주춤하죠. 꼭지까지 올랐다가 그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최근 한 1년 정도 보합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화곡 초록 아파트를 인수하셨을 때, 매수하셨을 때 이 전고점까지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전고점을 올라갈 것인가 돌파해서 넘어갈 것인가 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할 것인가 핵심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금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고 보합 내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를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직주 근접과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화곡 지역을 선택하는 것, 마곡 지역을 선택하는 것, 직주 근접 면에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이 초록 아파트도 괜찮지만은 그 외에 저평가된 단지들 사실 화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화면을 줄여서 이렇게 본다면은 마곡에서 화곡까지. 자, 제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화면에 지금 뜨는데요. 부동산은 이 사이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은 막상 사고 나서 뒤돌아보면 한참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만 떨어질 것 같아서 샀는데 또 한동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과는 달라서 급하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런 반응 패턴이 조금 주기가 짧아지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자산 가치도 크고 현금 환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서 잘 이렇게 접근해서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곡 지역 좋은 선택입니다. 시선을 한 번 더 넓혀서 다른 지역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 권유하고 싶고요. 재개발이 가능한, 재건축이 가능한 곳에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권유를 해드립니다. 충분할까요? 자, 다음 상담 이제 고민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11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전망이 어떤가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갈아타기도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그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고. 자, 그러면 휘경 SK 아파트 실거래가,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2011년 8월경에 11억 5천만 원에 매수하셨다 그랬습니다. 11억 5천만 원이면 이 지점이네요. 실거래가 11억 5천 나왔습니다. 81제곱미터 11억 5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11억 5천 매수한 이 지점이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점에 아마 부동산을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아파트를 판다면은 지금 시세와는 이 시세 차이가 11억 6천에서 8억 8천 뭐 꽤 차이가 나요. 그죠? 그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손해를 보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파트를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시세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꼭지에 탔다고 해서 무작정 다시 그 전고점이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 아파트가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휘경 SK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위에 입지가 어떤가. 자, 여기가 휘경 SK뷰 아파트입니다. 휘경 SK뷰 아파트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청량리역이에요. 와, 청량리역까지 2.9km, 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입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청량리역은 교통 허브로 지금 굉장히 발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GTX 노선이나 기타 다른 역들이 이 청량리 쪽에 집중이 돼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청량리역과 내 집이 멀지 않다. 이 이야기는 청량리역의 그 발전 그런 호재들을, 교통 호재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점에 이 집을 샀어요. 고점에 이 집을 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 서울은 지하철 불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서울은 지하철 역세권은 불패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차를 타지 않아도 지하철만 타도 서울 경기도 쿠석쿠석 갈 수 있는 것이 서울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과 가까이 있는 곳은 그 시세 변동이 사실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동대문 지금 휘경동에 있는 휘경 SK뷰 이 아파트는 지금 매각하시는 것보다는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시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한번 주변 환경을 또 가능성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각하시기에는 손해가 너무 클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은 사클이 왔을 때 그때 이 아파트 매각하시는 것 권유해 드립니다. 자,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자, 고민 해결 끝.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제작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드시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청량음료 같은 동치미 같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나가죠. 그죠? 02-2128-8505 1위로 전화해 주시면
문자 주시면 혹 사진도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소중하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구 끝까지 그 고민을 파헤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첨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시는 사연 모든 거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여러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야 될 텐데, 자, 제일 어색한 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납시다.